여러분은 주로 어떤 타임프레임으로 매매를 하시나요? 오늘은 스마트머니 방식으로 멀티 타임프레임을 제대로 활용해서 나스닥 선물을 매매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간, 일간, 4시간 타임프레임 등 중장기 타임프레임에서 시장의 흐름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실제 진입을 위해 사용하는 5분, 1분 타임프레임에 들어가서는 자신이 예측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시장 진행에 당황해서 허둥지둥 매매하다가 결국 손실을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은 스마트머니 방식으로 멀티 타임프레임을 제대로 활용해서 나스닥 선물을 매매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스마트머니의 개념을 파악하는 정도로는 실전에서 확신을 가지고 트레이딩하기 어렵습니다. 스마트머니 개념이 실전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 그리고 그 방법을 미라클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미라클 차트 온라인 클래스로 오세요. 링크는 유튜브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트레이딩은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목요일 나스닥 선물 차트를 가지고 멀티 타임프레임을 활용해서 뉴욕 오프닝 거래 범위에 진입해서 수익을 올리는 실전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각각의 스마트머니 컨셉을 하나하나 깊이 설명해 드리지는 못하고 스마트머니 컨셉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전 예시를 보여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스마트머니 컨셉과 그것을 응용한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된 강의는 미라클 차트 온라인 강의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ICT 마스터 클래스를 수강하신 분들께는 제 강의를 통해 배우신 내용이 실전에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차트는 일간 타임프레임입니다. 캔들 하나하나가 바로 하루죠. 이번 주의 시작은 일요일 오후 6시였습니다. 상방으로 주간 오프닝 갭을 만들면서 이번 주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주간 오프닝 갭 내에 몸통을 두고 위아래로 긴 꼬리를 만들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죠. 목요일 장이 드디어 이번 주간 가장 큰 몸통을 만들면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일간 타임프레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이 보라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강한 모멘텀으로 상승했던 가격은 이 부분에 이렇게 페어밸류 갭을 만들었습니다. 균형이 깨어진 거죠. 시장은 이런 비효율적인 움직임이 있는 구간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후 이 페어밸류 갭으로 돌아와서 균형을 맞추어 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늘 바로 그 흐름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일간 페어밸류 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페어밸류 갭의 고점과 저점, 페어밸류 갭이 만든 이 고점과 저점, 그리고 바로 이 50% 지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이 나왔습니다. 이 보라색 구간을 자세히 보시려면 오른쪽에 있는 1분 타임프레임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죠. 여기 보라색 원이 정확하게 일간 페어밸류 갭의 50% 지점, 바로 이 지점이죠. 일간 페어밸류 갭의 50% 지점을 터치합니다. 더구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9시 50분 매크로죠. 9시 50분 매크로 타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매크로 타임 구간인데 이 매크로 타임에 이 지점을 터치했습니다. 이 지점은 목요일에 최저점이 됩니다. 가격이 일간 페어밸류 갭의 50%를 터치하면서 균형을 맞춘 후에 시장의 흐름이 바뀝니다. 이렇게 내려오던 가격이 여기에서 50% 지점, 일간 50% 페어밸류 갭의 50% 지점을 맞추고 상승하는 흐름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죠.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은 철저하게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입니다. 일간 페어밸류 갭의 50% 바로 이 지점은 알고리즘에 의해 이미 시장 전환이 계산된 지점입니다. 이 부분을 캐치해서 트레이딩을 설계하는 것이 스마트머니 방식으로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 1분 타임프레임으로 돌아가서 더 자세하게 목요일 오전 가격의 흐름을 살펴볼까요? 뉴욕 시장이 개장하는 9시 30분에서 그리고 10시까지를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이 구간을 뉴욕 오프닝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간의 고점과 이 구간이 만든 저점을 피보나치 툴을 통해서 연결해 보면 50%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50%를 기준으로 위쪽은 프리미엄, 아래쪽은 디스카운트 존으로 구분하죠. 9시 50분 매크로가 여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9시 50분 매크로 중 가격은 바로 이 보라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일간 페어 밸류 갭의 50% 지점을 터치합니다. 매크로 타임과 그리고 일간 페어 밸류 갭이 만든 50% 선, 바로 이 타임과 그 다음에 이 프라이스, 시간과 가격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로 스마트머니의 중요한 컨셉입니다. 저는 장이 시작되기 전에 일간 타임프레임을 통해서 이 지점을 아까 보신 것처럼 차트에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이 50% 지점에서 시장의 흐름이 전환되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같은 1분 타임프레임입니다. 뉴욕 오프닝 거래 범위의 50% 선 바로 위와 아래에 이렇게 하향 페어 밸류 갭이 연달아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 범위의 디스카운트 존과 프리미엄 존에서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다른 말로 하면 이 50% 선에서 가장 가까운 페어 밸류 갭, 프리미엄에서도 이 50%에서 가장 가까운 페어 밸류 갭, 디스카운트 존에서도 이 50%에 가장 가까운 페어 밸류 갭이죠. 이렇게 각각의 디스카운트 존과 프리미엄 존에서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페어 밸류 갭은 다른 페어 밸류 갭들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갖습니다. 오늘의 경우 가격이 디스카운트 존에서 여기 50% 일간 페어 밸류 갭의 50% 지점을 이제 시작으로 전환이 돼서 가격이 디스카운트 존에서 중간 지점을 향해서 상승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디스카운트 존에서 프리미엄 존으로 접어들면서 만나게 되는 프리미엄 존의 첫 번째 페어 밸류 갭, 이 하향 페어 밸류 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상대로 가격은 이렇게 상승하다가 프리미엄 존의 첫 번째 페어 밸류 갭을 만나서 저항을 받습니다. 두 차례나 이렇게 돌파를 시도했지만 이 첫 번째로 만든 프리미엄 존의 첫 번째에 있는 페어 밸류 갭의 중간도 몸통으로 넘어서지 못한 채 이렇게 꼬리만 이 중간 부분을 치고 퍼스트 페어 밸류 갭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시에 오전 세션이 끝나는데 오전 세션 내내 이렇게 프리미엄 존의 첫 번째 페어 밸류 갭을 넘지 못했죠. 이처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을 높은 확률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알고리즘을 따르는 스마트머니 방식의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은 가격의 흐름에서 어떤 매매가 가능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일간 페어 밸류 갭의 50% 지점을 터치한 후에 가격이 전환되는 것을 재빠르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격이 전환될 때 여기서 왜 가격이 이렇게 전환된다면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하향 페어 밸류 갭과 상향 페어 밸류 갭이 연달아 나오면서 균형 가격인 BPR이 만들어졌습니다. 분명한 타겟은 뉴욕 오프닝 구간의 이 위쪽에 있는 최상단이 되겠지만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디스카운트 존에서 출발한 가격이 중간 지점을 넘어서 프리미엄 존의 첫 번째 페어 밸류 갭을 반전시키면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에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디스카운트 존에서 출발한 가격이 첫 번째 페어 밸류 갭을 반전시키면서 넘어서는 것, 그것이 제가 예상하는 가격의 흐름이었습니다. 따라서 제 계획은 첫 번째로 디스카운트 존에 있는 이 HP 페어 밸류 갭을 넘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둘째로 프리미엄 존의 첫 번째 페어 밸류 갭의 반전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계획대로 진입을 했고 이 지점의 유동성을 흡수하며 상승했을 때 저의 손절점을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저의 첫 번째 타겟이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저는 저의 스탑을 여기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로 올리겠다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해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HP 페어 밸류 갭에 있는 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 HP 페어 밸류 갭의 고점을 돌파했을 때 첫 번째로 저의 수익을 이제 실현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0% 선을 넘어서 프리미엄 존으로 진입해서 첫 번째 페어 밸류 갭의 이 하단을 넘어설 때, 몸통으로 넘어설 때 2차 수익 실현을 했고 가격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저의 스탑을 추적해서 바로 이 HP 페어 밸류 갭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앞선 분석처럼 프리미엄 존의 첫 번째 페어 밸류 갭, 이 첫 번째 페어 밸류 갭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 지점에서 다시 HP 페어 밸류 갭의 하단 아래로 내려왔고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익절을 했습니다.
오늘 가격이 보여준 흐름은 아주 명쾌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주간 오프닝 갭 안에서 횡보하던 흐름에 비교하면 상당한 모멘텀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카운트 존에서 미라클 엔트리를 통해서 진입하고 프리미엄 존의 첫 번째 페어밸류 갭을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설계하고 수익 실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돈의 흐름을 읽으면 트레이딩이 쉬워집니다. 감이 아닌 논리로 트레이딩하는 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미라클 차트 온라인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12강으로 구성된 ICT 마스터 클래스를 지금 만나보세요.